가장 부족한 기술 죽기살기로 하고 있다 중국이. 얼마 안 남았고 따라잡힐 수도 있다. 역병으로 고생했던 우한에 있습니다. 축지법 쓴 거 아니냐? 김정은이 현장 지도하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진 않죠. 예.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오늘 들고 오신 주제가 좀 세요. 네, 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인데 네. 중국 반도체 회사 네. 삼성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주제신데 예. 이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뭐 굳이 따지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이 예. 반도체로 거의 나라 살림을 꾸린다고 할 정도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원래 중국 반도체랑 꽤 격차 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예. 예.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예, 저도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공부하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사를 쓰면서 알아봤는데요. 예. 여전히 격차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격차는 이때 따라잡으려고 죽기살기로 하고 있다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얼마 안 남았고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 예. 얘기로. 그러니까 아직 예. 격차는 있으나 방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요게 결론인 것 같아요. 예. 그 격차라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2년, 3년 이런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격차가? 지금도 2년, 3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산술적으로 좀 따지면 예.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만 이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이게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초격차, 그쵸, 예, 격차. 요 예. 격차를 자꾸 늘려가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뭘 전공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월 이제 꽤 됐는데 그 일본이 그 소재 부품 예. 장비 이쪽에서 이제 삼성이랑 이쪽에 그런 수출 제한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때도 우리도 그 소재 쪽에서는 예.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우리도 막 바짝 이악물고 하니까는 그렇죠. 예. 몇 개는 정말 따라잡는 것처럼 예. 중국도 지금 이를 악물고 예. 그냥 정부와 민관군이 다 합쳐갖고 지금 예.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한국 경제를 뭐 먹여 살리다시피 한다는 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5G, AI 많이 아시잖아요. 사물 인터넷까지 해서 예.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가장 부족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분야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예. 대표적인 회사 한 곳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까 처음 대표님이 제목으로 도발적인 제목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예. 예, 삼성 타도 한국 또는 타도 삼성을 외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YMTC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그냥 이렇게 워딩을 하다 보니까 기자님이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막 자기는 막 조회 시간에 예. 삼성 타도 그렇진 않죠. 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들이 경쟁, 그러니까 업계 1위를 탈환하고 싶다면 그들이 1위를 목표로 한다면 그 1위를 하고 있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 또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한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YMTC라고 했는데 풀어서 얘기 드리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양쯔 그러면 그 양자강 예, 아마 그렇습니다. 예, 이곳이 역병으로 고생했던 우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쯔강에 요즘에 지나가고 있는 곳이라서 아주 우한이 핫해요. 예. 가장 유명한 거는 2018년에 예. 이곳을 시진핑 주석이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직접 가운 입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예. 이게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 현장 지도하는 예, 것처럼 맞습니다. 굉장히 시찰을 한 중국에서 겁니다. 예. 모든 지도부와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쇼잉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찰한 곳에서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자립해야 한다라는 말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멘트로 할 정도로 2018년에 거의 뭐 선언을 한 거죠. 반도체의 굴기는 중국 정부, 중국의 어떤 핵심 과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고 그 시찰한 곳이 바로 이 YMTC 회사가 그중 하나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YMTC가 그러면 우리 삼성처럼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메모리 아니면 예. 뭐 DDR 뭐 많은데 다 하는 걸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예, 특별히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바로 이제 뭐 말씀해주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예,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SSD, 그죠? 예, SSD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낸드 플래시라고 하잖아요. 예, 뭐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 예,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화제가 된 거는 올해 4월에 예. 이쪽에서 낸드 플래시 기술이 여러 가지 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8단 낸드 플래시 기술을 자기네들이 확립이 돼서 이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올해 말에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128단이 뭐 중요한 건가요? 아, 예. 저도 뭐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굳이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의 칩,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각종 공정들과 기술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쌓는 것 얼마나 많이 그 한 칩 안에 많은 양을 쌓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걸 단수로 다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2단, 64단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가장 최신 단수, 그러니까 그 기술은 128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128단에 성공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삼성도 128단까지밖에 못한 건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 오래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해놨죠. 예, 그래서 시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개발했다고 아직 양산해서 판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험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는데 해서 제품까지 홍보를 했어요. 그러나 뭐 진짜 시제품 시판, 정도? 예, 시판을 한 건 아직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중요한 건 이제 속도입니다. 예. 2016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한 4년밖에 안 예. 됐는데 그런데 2018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단을 개발을 하고요. 예. 그 다음해 64단을 개발하고 2020년에 128단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1년에 계속 한 배씩 따라왔는데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되면 어쩌면 정말 내년에 얘네가 삼성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256단을 갈 수도 예, 있다. 그런 것 아니냐라는 업계에서의 어떤 화제가 됐던 일이죠.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혹자는 축지법 쓴 거 아니냐, 중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무공을 해서 축지법을 쓴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기술 격차를 3년 만에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 사회 발전이나 기술 발전 이런 거 보면 쉽게 말하면 과도기가 없이 계속 점프하듯이 오니까 예. 이제 이런 뭐 축제법 같은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프로토타입이나 시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반도체 그러면 연관 검색으로 수율 얘기가 많이 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했을 때 얼마나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합격품의 그 비율인데 네. 뭐 그런 거에서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YMTC라는 이 기업이 발표한 것 자체로는 화제가 됐지만 예. 곧바로 업계에서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제대로 생산해서 네. 쓸 수 있는 게 몇 개 되겠냐 이런 거죠. 예. 작년까지 만들어졌던 64단까지는 예. 시장에 내놔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낸드 플래시를 내세워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뭐 그냥 예, 중국에서는 팔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주로 로컬 기업들이 예, 좀 아무래도 많이 뭐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이 낸드 시장 역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그렇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 정도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자기네 자체적인 기술로 자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64단까지는 시장에 내놔서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거의 따라잡은 128단 내놓는다고 하니까 놀랍긴 하지만 아직 시판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수율 문제 때문에 예. 이거는 안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거는 뭐 저희 한국 반도체 업계의 생각은 아니고요. 예. 해외 반도체 매체, IT 매체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가열화되면서 네. 뭐 나중에 이거는 또 전문적으로 다루시겠지만 예. 사실 반도체 쪽도 되게 중요한 게 그 소재 부품, 소부장, 예.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인데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특히 중국향으로 가는 것 중에 막 예.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들 막 이렇게 수출 막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런 업체에게 타격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음 편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예, 지금 아마
모든 중국 반도체 업계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예. 요거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던 그 IT 기업들, 중국 IT 기업들에게는 큰 화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중국 정부의 그 무지막지한 예. 그 아주 노골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뭐 이들이 말하는 2025년 뭐 그런 중국제조 2020이라고 하죠. 중국제조 2025 요럴 때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도 어떻게든 굴게 하겠다. 예,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에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간 이후에 중국 관영 언론 CCTV라고 하는 곳, 그곳은 기자를 아예 그 공장의 현장을 가게 해서 취재를까지 하고 대규모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가 CCTV 그 방송을 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32단, 64단, 128단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거의 뭐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할 정도로 정부와 관영 언론까지 나서서 할 정도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시스템이 다른 거를 익히 아실 테니까 국가 관, 뭐 민이 다 합심을 해서 돈을 속된 말로 때려 박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이들의 의지와 물량은 정말 무시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프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막 1990년대인가요? 그때 막 일본 업체 막 따라가면서 예. 결과적으로 지금은 일본 업체는 하나도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인력, 뭐 시장, 자본, 정보 이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하고 좀 소름 끼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흔히 이걸 좀 저 혼자 생각하는 비유로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반도체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 것 같긴 한데 저 음식점 인수하려고 할 때 건물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육수 국물 그걸 인수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건 다 올 수 있는데 결국 핵심 기술을 자기네가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국 싸움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걸 중국에서 달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결국 핵심 인력을, 한국 인력을 빼가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사가 만사라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모든 그 우수 인재들에게 그 핵심 역량이 있으니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국 삼성인가? 거기에 계신 분이 뭐 거기 갈라 그랬다가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안 했다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분이고요. 장원기 전 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저 커넥션 네트워크가 많으신 분이긴 한데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체 S윈이라는 곳에서 러브콜을 보냈고요. 그래서 거의 가는 걸로 다 사인까지 거의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러면 삼성전자 정말 대표이사였는데 전 대표이사였는데 야 이건 세다. 뭐 물론 현직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현직은 갑자기 이직을 해서 간 건 아닌데 그랬는데 한국 언론에 이제 이게 완전히 가시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본인이 철회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결국 안 가시긴 했는데 그 본인은 참 속쓰리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시도가 근데 이 장원기 전 사장님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중국이 한국의 핵심 반도체 인력들 아니면 기술들을 뭐 좋게 얘기하면 벤치마킹, 나쁘게 얘기하면 기술 탈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업들은 보안은 보안 유지하되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기술을 빨리 만드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장 대표님뿐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IT 장비 중에 통신 장비 중에 화웨이 지금 그놈의 화두가 되는 화웨이의 장비를 쓰고 있는 게 KT, LG, SK 중에 LG가 유일하다면서요. 근데 LG U 플러스 때 LTE 장비 도입을 주도하셨던 그 LG U 플러스의 그 회장님, 부회장님인가가 나중에 은퇴하시고 맞습니다. 화웨이에 엄청 고위급 임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막 우리나라의 옛날 뭐 지금 미국 영화도 보면 CIA의 역할이 이런 산업 기밀 정보나 고급 정보에 대한 그런 일로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 국정원 입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되긴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나 TSMC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